나에게 시작은 두려움보다는 떨림을 주는 단어다. 새로운 시작을 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긴장감과 기대가 무료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 같다. 예전에는 새로운 게 지독히도 싫었던 시절이 있었다. 내 가장 첫 기억이 새로운 집이 싫다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걸로 시작할 정도로. 그러던 내가 어쩌다 시작을 좋아하게 되었을까? 우리 집안은 아이를 어와둥둥 키워주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3남매 중 막내로 불 끄기부터 컴퓨터 켜기 등 온갖 잔심부름을 도맡아 했고, 엄마는 적당한 무관심과 적당한 애정으로 자식을 대하시는 분이셨다. 충분한 애정을 받았지만 아쉬운 부분은 언제나 존재했고, 그 아쉬움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 같다. 초등학교 입학 후 일주일을 제외하고는 누군가가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은 없었다. 매일 엄마 손을 잡고 등교하는 친구들을 보며 부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가망 없는 일에는 포기가 빠른 편이었기에 더 바라지 않았다. 커가면서도 이런 일들은 차고 넘쳤다. 고등학교 때 버스비가 없어서 집까지 걸어가야 했을 때 전화라도 해보라는 친구의 성화에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돌아온 대답은 역시나 알아서 오라는 말이었고, 혼자 기분이 상한 채 1시간을 걸어갔다. 다른 친구들은 너무하다고 말하곤 했지만 나에겐 당연한 일이었다. 3남매 모두에게 평등했기에 딱히 불만도 없었다. 그리고 이런 집안 분위기는 모든 일을 내가 알아서 하게 만들었다. 알아서 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다. 난 버스 기사님에게 도착지를 물어보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소심한 사람이었으니까. 혼자서 마음고생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사회에 뛰어들었을 때 계속 소심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순 없었다. 1인분의 역할을 해야 했고, 회사는 학교처럼 처음부터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었다. 내가 직접 물어보고 돌아다녀야지만 일을 해결할 수 있었다. 게다가 내 잘못이 모두의 잘못이 되는 곳이었기에 처음엔 정말 정신이 피폐해졌다. 다행히 좋은 사람들을 만나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끝도 없는 자괴감이 나를 덮쳐왔다. 그 모든 걸 해결해 준 것은 스스로 들인 시간과 노력이었다. 어떻게든 주어진 일을 하고 회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수록 적응했고 덤덤해졌다. 시간과 노력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지만 대부분의 것을 해결해 준다. 여기까진 모두가 같은 것을 겪었을 것이다. 적응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니까. 돌고 돌아 지금부터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처음엔 괴롭고 끝만 바라보더라도 적응하는 순간 사람은 안주하게 된다. 실제로 난 2년의 목표를 두고 회사를 다녔는데 처음 6개월 동안 데이 19개월, 데이 18개월 하며 매일 날짜를 계산했다. 하지만 적응을 끝낸 순간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렸고 회사를 계속 다닐까 고민했다. 지금 생활에 큰 불만이 없는데
적당한 행복과 적당한 불행이 공존하는 삶에 적응해버렸는데 변화가 필요할까? 그때의 삶에 안주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개인의 성향이고 각자 더 만족하는 쪽을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나는 끝을 선택했고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사회생활을 거치면서 좀 더 담대해지긴 했지만 난 여전히 소심하고 낯가리는 사람이었다. 제주도 한 달 여행을 시작했지만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가족들과 이렇게 오래 떨어져 보는 것도 비행기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다. 혹시나 비행기를 잘못 탈까봐 표를 30초에 한 번씩 들여다봤던 것 같다. 떨림을 가지고 도착한 제주도는 인생에서 손에 꼽게 즐거웠던 순간이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했기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다 웃어 넘길 수 있었다. 보통 좋았던 것보다 안 좋은 일이 더 기억에 남기 마련인데 제주도는 안 좋았던 일도 다 즐겁게 기억됐다. 그 한 달을 끝내고 나는 점차 다른 사람으로 변해갔다. 만약 내가 회사 생활에 안주한 채로 적당한 불행과 행복에 만족하는 선택을 했다면 이런 즐거움을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난 이때를 기점으로 새로운 시작을 좋아하게 됐다. 사람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게 되고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선택을 믿게 됐다. 그저 주어지는 일에 순응하고 받아들였을 때는 책임감이나 확신이 없었다. 그때의 마음은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쩌지?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저 문제가 생기지 않기만을 바랬다. 하지만 지금 하고 싶어서 선택한 일들을 할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고 성공할 거라는 자신감을 가진다. 모아뒀던 돈으로 여러 학원을 다니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나에게 한계를 두지 않는 법을 배웠다. 예전에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티내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주를 끝낸 내 삶에는 새로운 시작만 가득했다. 꼭 끝을 내지 않아도 괜찮았다. 시작하는 것만으로 즐겁고 끝은 내가 원할 때 내면 되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안정적인 삶을 끝내고 불완전해 보일 테니까. 그렇지만 어차피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야 하고 안정이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얼마 전부터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첫 출근하기 전 얼마나 설렜는지 모른다. 새로운 일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다가왔다. 글을 쓰는 것도 유튜브를 찍는 것도 할 때마다 떨리고 즐겁다. 이제는 회사를 다니는 것도 설렘으로 다가올 지경이다. 실증이 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라 괴롭지 않다. 그것만으로 되는 거 아닐까? 예전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라는 책이
SNS에 많이 나왔던 적이 있었다. 책을 읽진 않았지만 제목만 보고도 깊이 공감했었다. 열심히 살기 싫고 대충 일하고 잘 먹고 사는 인생을 바랬으니까. 물론 책의 진짜 뜻은 그런 게 아닐 수 있지만 당시 나에게는 그런 의미로 다가왔다. 그런데 이제는 열심히 살지 않으면 기운이 빠진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까워졌다. 물론 열심히 사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루를 통째로 날려버릴 때도 있고 미래가 걱정되는 날도 있다. 답이 보이지 않는 미래지만 지금처럼 새로운 시작들이 내 인생에 놓여 있다면 그걸로 괜찮은 삶일 것 같다.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이 글은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써본 글이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겪은 일들이 어떤 사람에겐 정말 별것도 아닌 일일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고 그 일들을 한번 이렇게 글로 써내려가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사실 이건 정말 그냥 제 이야기라서 듣는 분들이 딱히 공감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올려보고 싶었답니다. 저는 예전에 정말 소심했고 낯선 사람이나 낯선 어떤 게 있는 공간에서 잘 행동하지 못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그런 저를 막 보듬어주고 살펴주는 성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해야 했고 이런 회사에서의 일들이나 아니면 그 외에도 제가 힘들었던 부분이나 어려웠던 부분들을 뭔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저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고 하지만 그 시간들을 제가 시간과 노력을 쏟으면서 받아들였고 새로운 선택을 해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었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부분을 제가 알아서 했고 스스로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이 새로운 시작도 제가 스스로 선택했던 일이었기에 더 책임감이 생기고 더 즐겁고 그랬다.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걸 많이 할 예정이고요. 아직 조금의 부끄러움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게으름 피우지 않고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